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온이 15도씨고요. 현재 수온이 15도씨이고 평균 수온이 5도씨일 때 수심 2.5m에서의 물 1제곱미터에 걸친 열 전달 속도는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이 문제는 특별하게 뭐 공식이 있는 그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단위환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먼저 우리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단 정상 상태이고요. 5도씨에서 KT는 5.8 킬로칼로리 아워 도씨 제곱미터 퍼 메타 이렇게 나왔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열 전달 속도라 그래서 우리가 뭐 C라고 하면 나오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전달 속도를 갖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내용에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단위만 맞춰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단위가 킬로칼로리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 중에 킬로칼로리가 어디에 있나라는 걸 한번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KT 값은 5.8 킬로칼로리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그거들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그거 보시면 쭉 보셔서 5.8 킬로칼로리에다가 단위를 봤더니 아우어 그다음에 메타의 제곱, 그쵸? 그다음에 도씨, 그다음에 거기 퍼 메타니까 이게 어떻게 얼로가 요 퍼 메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킬로칼로리는 살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아우어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아우어만 살려두면 얘랑 얘 세 개만 지워주면 돼. 그러면 우리 온도를 지워주기 위해서 온도 차가 지금 얼마큼 났어요? 우리가 15도하고 10도씨라 그랬으니까 5도씨라 했으니까 10도씨에 대한 온도 차이가 나죠? 온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메타하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의 관계니까 또 뭐가 있어요? 수심이 2.5m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2.5m를 여기다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돼? 메타의 제곱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공식을 몰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미생물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뭐 틀린 당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어떤 거냐면 2번이죠. 사상성 미생물인 프로토조아가 나타나면 응집이 잘 안 되고 슬러지 벌킹이 일어난다. 벌킹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상성 미생물 때문에 슬러지 벌킹이 일어나는 건 맞죠. 근데 거기 프로토조아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균류, 우리가 뭐 곰팡이류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이스트 뭐 이런 걸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슬러지 벌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유기성 폐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1번입니다. 확인하고 보도록 하시고, 4번 문제 볼게요. 초기 농도가 100mg per 밀리리터이고요. 오염물질이 반감기가 10대 1이에요. 열흘 동안 반감기가 일어났고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을 따를 경우에 오히려 오염물질 농도는 그랬네. 그러니까 요거는 1차 반응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1차 반응 속도씩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ln에 어떻게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1차 반응 속도식이 있죠. 요걸 이용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반감기란 말이 나왔죠. 반감기는 뭐라 그랬죠? 초기 농도에 처음 농도에 2분의 1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열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뭐 100분의 50을 써도 되고 뭐 1분의 0.5를 써도 되고, 그쵸? 뭐 4일 때 2를 써도 되고 10일 때 5를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반감기라는 개념이 그거니까 처음 농도에 50 요거에 마이너스 K에 반감기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해보시면 단위가 우리가 시간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우리가 퍼 데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는 거냐? 마이너스 0.06693. 이게 K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0.0693이라고 나오죠. 얘는 단위가 뭐가 된다고? 퍼 데이. 그쵸? 예, 이게 10대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뭐 물어보는 거야? 1차 반응을 할 경우에 오염물질의 농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ln에 처음 농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번 잡아봐도 상관없겠지. 오일 CT를 물어보는 거죠. CT를 물어보는 거면 어쨌든 뭐 우리가 여기 만약에 1이라고 나왔으면 CT라고 나봐도 얘가 이제 우리 뭐 100으로 놓을까 1로 놓을까 뭐 기준을 뭘로 잡을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그쵸? 1로 놔도 얼마가 0. 얼마가 나오겠고 100을 놓으면 뭐 10 얼마가 나오겠죠. 그쵸? 우리가 오늘 1로 한번 놔볼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0.006
693 곱하기 뭐가 돼? 이제 t가 되는 거지.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C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T는 우리가 마이너스 0.693 곱하기 t가 되네. 10의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 ln을 지워지면 여기 10에 마이너스 0.693 곱하기 t가 되니까 잠깐 10이 되는 게 익스포넨셜 돼야죠. 자꾸 이걸 뭐가 어설펐어요 계속. 익스포넨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n을 지워지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여기에 익스포넨셜 취해지는 거니까 요걸 눌러버리시면 t가 왜 이래죠 자꾸 5일이라 그랬잖아요. 515 그쵸? t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익스포넨셜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0.693 곱하기 5 요것만 눌러버리면 되겠죠? 0.032 0.031 이렇게 되네. 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요? 곱하기 515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693 곱하기 5 100으로 한번 눌러보면 3.112. 제가 지금 계산기가 조금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눌러보시면 우리 이거 교재에서는 우리가 이거 100으로 됐으니까 100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693 곱하기 5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상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해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것도 2번이 답이죠. 해수의 밀도는 수온, 수압, 수심 등과 관계없다,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거 영향을 받는 거죠. 해수 밀도는 수온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염분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6번 문제도 다음에 하천의 수주로의 모델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그랬는데 글쎄요 우리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게 요거구나 라고 이제 아셔야 되고요. 7번은 뭐 그냥 답이 나오죠. 5.6이고 8번 보시면 여름 정체 기간 중에서 호수의 깊이에 따른 CO2하고 CO 농도의 변화를 설명한 것인데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그럼 요건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수표면이라고 보면 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하고 어떤 걸 비교해야 돼? CO하고 CO2하고 DO의 변화, CO2하고 DO에 대한 변화를 봤는데 여름의 정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DO의 변화는 노란색 한번 그러면 DO는 표충수가 DO 농도 높고 하충수가 가면 DO 농도 줄어드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2도 마찬가지겠죠. CO2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CO2는 이 하부가 혐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기성보다는 이거 하루 갈수록 산소가 부족하니까 혐기성이기 때문에 CO2 농도가 증가할 거예요. CO2 농도는 아마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게 CO2 농도가 되는 거고 얘가 DO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걸 보고 아마 여러분들 맞히시면 될 것 같은데 표충수에서는 CO2 농도와 DO 농도가 높다. 표충수에는 DO 농도가 더 높다. 이게 되는 거고 맞게 되는 거고 심해에서 DO 농도는 매우 낮지만 심해에서 DO는 맞죠. CO 농도는 표충수와는 큰 차이가 없다. 틀리죠. 표충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3번도 깊이가 깊어질수록 CO2 농도보다 DO 농도가 높다.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CO2 4번도 CO2 농도와 DO 농도가 같은 지점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같은 지점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라는 게 맞습니다. 되셨고 하천에서 9번입니다. 하천에서 유기물 분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20도씨에서 BOD를 측정했을 때 K1 값이 0.2였다 그랬고요. 실제 하천 온도가 18도씨에서 탈산소 개수는 근데 온도 보존 개수가 주어졌네요. 1.035로 주어졌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K1은 20도씨에서 K1, 20도씨에서 K1 요거 곱하기 보존 개수가 1.035라고 그랬나요? 여기 T-20이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대로 한번 구해 보시면 20도씨에서는 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2라고 그랬죠? 0.2 곱하기 1.035에 우리가 온도가 지금 몇 도씨라고 그랬나요? 18도씨라고 그랬죠? 18-2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원하는 답이 나올 듯 합니다. 되셨고 10번도 부영영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그건가요? 부영영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부영영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일어난다. 낮은 영양염류 그 다음에 조류의 과다 발생. 부영양화는 조류의 과다 발생 맞죠?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된다 그랬는데 부영양화 현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쵸? 나쁜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11번도 보시면 시험 대상 미생물을 50% 치사시킬 수 있는 유출수 또는 시료에 녹아있는 독성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랬네. 여기서 50%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성물질 농도를 물어봤죠. 농도는 우리가 무조건 C가 들어가요. C. 그쵸? 농도를 우리가 또 C라 놓는 거니까 양 그러면 50% 치사시키는 양 그러면 D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도 그러면 C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2번도 미생물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에너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전자수용체는 그러면 산소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13번 물 100g에 30g의 NaCl을 가해서 용해시키면 몇 %의 NaCl 용액이 조제되느냐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퍼센트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우리가 웨이트 퍼 웨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는 어떻게 나타내요? 용매 플러스 용질 다 그램 단위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용질 그램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중에 우리가 NaCl이 녹는 거니까 맞죠? 물 중에 NaCl이 녹는 거니까 물 몇 그램? 30g? 100g? 맞죠? 물 100g. 물 100g 플러스 30g 중에 30 곱하기 100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으로 할게요. 어떤 폐수의 분석 결과가 COD가 400이었고 BOD5가 250이었다면 NBD COD는 그랬고요. 탈산소 계수 K는 0.2%day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NBD COD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문제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면 첫 번째 줄에 COD가 400mg/L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아시겠죠? COD는 NBD COD 플러스 BD COD.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D COD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BOD U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BD COD는 전체 COD에서 뭐 BD COD 값을 빼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얘 COD 값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지금 400으로 나왔다고 그랬나요? 400. 얘가 400mg/L 나와 있기 때문에 BD COD만 구하면 돼. 근데 BD COD는 뭐라고요? BOD U하고 같은 거다라고. 그래서 조건들을 보시면 우리가 또 BOD5가 250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BOD T는 BOD U에다가 1-10의 -KT 요 소모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BOD U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BOD5가 아까 얼마로 나왔다고요? 250으로 나왔다고. 얘가 250으로 나왔으면 그쵸? 나는 1-10의 -K 값이 0.2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0.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BOD U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BOD가 U가 나오면 400에서 빼준 게 NBD COD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되실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포름알데히드가 HCHO 요게 200mg/L 있는데 이론적 COD 값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가 하나, H2가 산소. 이렇게 산소랑 만나면 뭐가 나가요? CO2가 나오고 H2O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산소가 이제 지금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그러면 요게 과정이 끝났네요.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포름알데히드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얘가 30이지? 얘가 30g일 때 얘는 어떻게? 32g이 필요한 거고 포름알데히드 지금 얼마큼 있대요?
200mg per 리터가 있대요. 근데 이때는 X 넣는 거지. 그럼 이 단위가 뭐가 나올까요? 나중에 구랑구랑 지워지니까 여기 있는 단위가 나오겠죠. 미리그램 per 리터로. 그렇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고 16번도 한번 볼게요. 반응조에 지입된 물감의 10% 90%가 유출되기까지의 시간을 T1, T90 T10, T90이라고 할 때 모릴 주수는 T90 나누기 T1으로 나타내는데 이상적 플러그 흐름의 경우에 모릴 주수 값은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외우라 그랬죠. 2, 3, 4, 5 그래갖고 그쵸? 1, 1, 0, 0 무한대 이렇게 해서 외우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외웠어요? 제가 이거 외우실 때 2, 3, 4, 5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으시라. 하나하나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그쵸?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분산, 분산수, 모릴 지수, 네 글자잖아요. 네 음절. 그 다음에 이게 CFSTR이면 이게 PFR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죠. 얘가 CFSTR이니까. 그래서 얘도 표를 만들 때 어떻게? 1, 1, 0, 0,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게 이상적 플러그 흐름의 경우 모릴 지수값, 플러그 흐름의 지수값은 뭐라고요? 플러그 흐름 중에 모릴 지수 값은 1이다. 이런 얘기죠. 1하고 바꿔야 된다. 답은 3번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탈산소 17번입니다. 탈산소 계수가 0.12인 어느 폐수의 BOD5가 요만큼이었습니다. 이 폐수가 3일 후에 분해되고 남아있는 BOD를 구하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BOD.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재에도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소모 BOD와 그 다음에 잔류 BOD 공식을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3일 후에 미분해되고 남아있는 BOD는 물어봤지만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BOD U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마 썼지만 공식을 BODT는 BOD U에다가 1-10의 KT가 되는데 그쵸? 여기서 BOD U는 어떻게 BOD T 여기다가 1-10의 K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BODU를 구할 수가 있지. 먼저 BOD 5일 BOD가 20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00이 되면 얘가 1-10의 K 값이 0.2라 그랬죠. 0.12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BOD U 값을 알 수가 있어요. BOD U 값이 267.06이 나오는데 267.06mg per 리터 됩니다. BOD 값인데. 근데 요걸 이용해서 뭐요? 3일 후에 남아있는 BO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3일 후에 남아있는 BOD 맞죠? 그래서 3일 후에 남아있는 BOD는 BOD 잔류 공식을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ODT는 BODU에 10의 KT 맞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BOD U 값이 267.06 곱하기 10의 -0.16 곱하기 잠깐만요. 뭐 며칠 3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아마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18번 지표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표수 그러니까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항상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맞는 거고요. 19번도 촉매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거기 2번이 답입니다. 반응의 역할에 따라 반응 후 본래 상태로 회복 여부가 결정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보시면 수은주 높이가 300mm고요. 수주로는 몇 밀리리터냐 밀리미터냐 그랬죠. 그러니까 수은주 즉 무슨 말이냐면 수은으로 나타내는 기둥이 얼마래요? 300이래요. 300 이거 뭐야? 뭐 어떻게 써야 돼? 미리미리 HG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어떤 걸로 미리 H2O로 환산되면 이런 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먼저 기준이 700ml HG가 어떤 거랑 같은 거야? 10332 ml H2O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300일 때 X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셔야 되고 지금 얘하고 비교해서 비중이 어떤 게 더 커요? 물이 어떻게 13.6배가 큰 거니까 뭐 좀 공부가 많이 학습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300 곱하기 13.6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예,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내고 우리가 이제 비중이 13.6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렇게 되시고 됐죠?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방지 기술이죠. 농축조 설치를 위한 회분 침강 농축 시험의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슬러지의 초기 농도가 처음 농도가 29g/L 였다면 5시간 후 슬러지의 평균 농도를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밑에 슬러지 농도하고 계면 아래 슬러지 농도를 말한다 뭐 그런 거 나오고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농축조를 설치해서 설치를 위한 회분 침강 농축 실험 결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농축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농축 우리가 농축 전후에 어떤 거 슬러지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변하는 거야? 수분만 변하는 거지. 전체 슬러지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봤었을 때 왼쪽에 Y축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계면의 높이가 나와 있고 높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쨌든 농축 전후 농축입니다. 농축 전후 농축 전후 다시 전후 슬러지의 부피는 일정합니다. 농축했을 때 전후는 그쵸? 수분만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축 전에 C1 곱하기 우리가 계면의 높이 H는 C2하고 H2하고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 슬러지의 평균 농도를 물었으니까 C2는 어떻게 C1 곱하기 H1 나누기 H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농도가 얼마라 그랬어? 20이라 그랬죠? 단위 생략하면 20이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맨 왼쪽 계면 높이가 우리 어떤 거 70이었네? 60이라고 봐야 돼? 70으로 봐야 돼요? 70으로 보셔야지. 높이가 70이었어요. 70이었고 그 다음에 5시간 후에 높이가 쭉 가면 20이 되겠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뭐가 나와? 이제 70 g/g 단위가 뭐예요? 리터?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쵸? 계면의 높이와 농도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된다. 22번도 보시면 다음은 액체 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된 유리염소 그 다음에 결합전염소 살균력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인데 제일 강한 게 뭐였어요? 차염소산 그 다음에 차염소산 이온 그 다음에 클로라민 그랬습니다. 답은 2번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철과 망간 제거 방법으로 사용되는 산화제는 그랬네요. 가망간산염이 요 철하고 망간 제거할 때 들어가는 산화제로 많이 이용됩니다. 과망간산염 됐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활성 슬러지 공정 운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포기 전에 미생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잉여 슬러지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잉여 슬러지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맞죠? 맞습니다. 포기 미생물 체류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SRT는 살아있는 미생물과 죽은 미생물의 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VX 나누기 QW, XW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포기전의 미생물 체류를 증가시키 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얘가 커지거나 얘는 작아지거나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잉여 슬러지 배출량 감소시켰다 그러면 얘가 감소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에요. 핀플럭 현상이 발생해서 잉여 슬러지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그랬는데 이 핀플럭 현상이 발생되면 SRT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SRT를 줄이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25번 슬러지 계량 방법 중에 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2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료 성분의 순도가 높아져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세정하기 때문에 물로 우리 세정하는 거기 때문에 질소나 인 같은 질소 성분 그러니까 비료로 나타내는 성분들이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 가치가 저하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됐고, 그 다음에 오존 살균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2번인데 오존은 강력한 환원제로 염소와 비슷한 살균력을 갖는다는데 염소보다 살균력이 상당히 우수하죠. 염소는 우리가 살균력이 낮은 반면에 우리가 잔류성이 길기 때문에 염소 소독을 많이 이용하는 거지. 살균력은 오존, 뭐 자외선, 브롬, 뭐 이산화염소 다 강합니다. 염소보다. 됐고요. 27번 보시면 폐수량이 나와 있고 BOD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폐수를 살수 여상으로 처리할 경우에 여제에 대한 BOD 부하를 요만큼으로 할 때 여상의 용적은 그랬어요. 거기 뭐 우리 보시면 BOD 부하가 0.2kg 메탄삼성 퍼 데이 나왔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BOD 용적 부하란 얘기예요. 단위를 봤더니 부피당이잖아. 맞죠? 부피당이니까 여상의 용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BOD 용적 부하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부하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LV를 한번 놔보면 용적당, 부피당, 그 다음에 BOD 곱하기 Q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피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BOD 곱하기 Q 나누기 우리가 용적 부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예, 다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28번도 보시면 슬러지 함수율이 95%에서 90%로 줄어들었대요. 함수율이 줄어들었대요. 함수율이. 그러면 슬러지 부피는 그랬는데 슬러지 비중이 1.0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어떤 멘트가 나왔어요? 슬러지 함수율이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는데 함수율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건조나 탈수나 농축을 했겠지.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V1에 100-W1은 V2에 100-W2 요 식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V1이 뭐 얼마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기준을 잡아야 1로 잡아야 되고 100으로 잡아야 되고 뭐 100을 한번 잡아볼게요. 100 마이너스 처음에는 함수율이 몇 %였대? 95%였대. 근데 얘가 우리가 얼마큼 됐대? 90%가 됐대.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거죠. 5에서 500은 V2에 이게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지. 따라서 V2는 얼마였어요? V2 얼마 돼요? 50이 나오죠.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50 됐으니까 2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예, 그 내용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번도 보세요. 미생물 고정화를 위한 펠렛 재료로서의 이상적인 요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건 뭐 봤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펠렛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 원래 재료를 압축해 놓은 거 우리가 그게 보통 펠렛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고정시키는 그 장치를 펠렛시켰다, 압축했다는 얘기지. 요거의 이상적인 조건 맞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기질, 산소의 투과성이 양호해된다 맞고요. 압축 강도가 높아야 되고 맞고요. 암모니아 분배에서 나중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고정화 시에 활성 수율과 배양 후의 활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좋은 거 아닌 걸 찾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됐습니다. 30번으로 갈게요. 폐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처리법에 연결한 것과 가장거리가 먼 것 그랬네요. 안 되는 거. 비소는 수산화 제2공침 뭐 웬만 우리 그 중금속류 물질 같은 대부분 다 공침법도 가능합니다. 시안 함유 폐수는 오존산화. 그다음 유가 크롬 같은 경우는 유가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유가 크롬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먼저 삼가 크롬으로 우리가 환원시키고 다시 우리가 CrOH3로 우리가 공침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환원침전법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됐고요. 31번 보시면 침사지의 구조 상하수호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입니다. 지의 상단 높이가 고수위보다 0.3에 0.6이 아니라 0.6에서 1m 여유골 둬된다 이런 얘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고액 분류 방법이 아닌 것 그랬어요. 답은 4번이고요. 33번 보겠습니다. 직경이 길이가 23m, 폭이 8m, 깊이가 2.3m인 직사각형 침전지가 3000m/데이의 하수를 처리할 경우에 표면 부하율은 그랬네. 표면 부하 단위를 봤더니 어떻게 메타/데이가 나왔죠? 표면 부하율. 표면 부하율이란 말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별명이 많다 그랬잖아요. 수면 부하, 표면 부하, 뭐 수리학적 부하, 뭐 그쵸? 요런 말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침전조가 있는데 유량은 어디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유량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다시 한번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단위가 메타의 3승 퍼 메타의 제곱 데이 아마 이런 단위가 되겠지. 얘는 뭐냐면 수면적분의 수면적 이게 수면적분의 잠깐만요. 수면적분의 유량을 말하죠. 수면적 유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면적을 어딜 말하는가? 수면적은 지금 여길 말하는 거예요. 요 밑에. 맞죠? 한번 요걸 한번 놔볼게. 이거 뭐 우리 뜬 나왔으니까 어쨌든 요게 길이가 얼마래요? 길이가 23m. 얘가 23m라는 얘기고 높이가 폭이 8m. 얘가 8m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깊이가 2.3. 얘가 2.3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표면 부하율을 그래서 우리가 수면적당 유량인데 수면적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23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 유량도 Q는 A 곱하기 V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A는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 A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저 부분이니까 2.3 곱하기 8 얘가 2.3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V 나와 있나요? V가 안 나왔죠. V가 지금 유속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유속이 지금 다시 침전제 면적이 나와 있고 죄송합니다. 유량이 지금 나와 있네 아예. 그쵸? 유량이 3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00이 되는 거지. 뭐 괜히 쓸데없는 데 됐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수면적 나누기 유량. 그러니까 유량 나누기 수면적. 요 개념이니까 유량이 나와 있으니까 다 구하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어떻게 하면 유량을 우리가 구하게끔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 유속이 주어져 갖고. 그죠? 그런 문제가 일반적인데 요건 조금 더 쉽게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도 보시면 최종 침전제에서 발생하는 침전성이 우수한 슬러지 부상의 슬러지 라이징의 원인으로 알맞게 설명된 것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슬러지 라이닝은 탈질 현상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5번 보시면 SS가 8,000인 분뇨를 전 처리해서 15%, 그 다음에 1차 처리해서 80% SS를 제거했을 때 1차 처리 후 유출되는 분뇨의 SS 농도는 그랬네요. 먼저 우리가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SS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타내는 건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얼마였냐면 8,000이 들어갔대. 800에 8,000이야. 8,000이죠. 8,000이 들어갔는데 전 처리에서 몇 프로가 제거됐대요? 15%가 제거됐대. 그러면 나간 건 얼마큼 나간 거야? 85%가 나간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1차 처리해서 또 80%가 됐대. 나간 건 얼마야? 20%가 나간 거예요. 0.2. 요것만 해주면 되죠. 8,000 곱하기 0.85 곱하기 0.2. 그렇게 하면 1360 그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36번도 보시면 염소의 살균력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답은 3번이랍니다. 클로라민은 소독 후 물에 이취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클로라민은 소독 후 이취미가 없죠. 그렇죠? 이취미가 없고 살균력이 약하죠. 살균작용이 맨 마지막에 들었네요. 살균작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하다는 얘기 쓰는 거죠. 오래 지속되는 것은 염소입니다. 37번도 무기탄소는 pH 4고 용존암모니 pH 10에 사는 게 가장 좋고 38번 탈질 공정에 외부 탄소는 쓰이지 않는 것을 그랬어요. 일반 많이 쓰는 게 지금 메탄올이 가장 많이 쓰이고 소화조 상징액도 쓰이고요. 초산도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세톤이라든가 글루코스 이런 것도 쓰입니다. 아세톤 글루코스 생석회는 아닙니다. 39번에도 등원업적지 볼 수 없는 것은 랭뮤어 프로인들리 ATC는 없어요. BT 있고 또는 헬리형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흡착 공식에는 랭뮤어 그 다음에 프로인들리 그 다음에 BT 그 다음에 헬리형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완전호와 활성 슬러지 공정으로 용해성 BOD5가 250인 유기성 폐수가 처리되고 있다. 유량이 15,000인 이고요. 반응조 부피가 5,000일 때 용적 부하율을 그랬어요. 용적 부하율 아까 계속 쓰지 않았나요? 지웠나 보네요. 우리 용적 부하 LV는 뭐야? 부피당 부하니까 BOD 곱하기 Q예요. 요거 말하는 건데 단위가 아마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 데이 이렇게 되겠지. 얘는 한번 데이만 BOD 나와 있나요? BOD가 250 나와 있죠? 250. 그래서 얘는 0.25. 그쵸? 얘가 250 mg per 리터를 환산하면 0.25 kg per 메타 삼성 환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량도 아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15,000. 그쵸? 15,000. 그 다음에 부피가 5,000. 요거만 계산이 원하는 답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